전문가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드는가? 몇 년 전부터 나는 한 달에 한 명씩 성공한 사람을 사귀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과 대부분 계속 연락을 유지한다. 이들 모두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들과의 대화는 그 자체로도 대부분 의욕적이고 건설적이지만 나아가 대화 중 곧바로 이들과 좌표가 교차하는 지점이 떠오를 때도 많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만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당신과의 만남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될지 먼저 잘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당신의 어떤 능력 혹은 어떤 만남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도 당신과 똑같이 한다면 이 만남은 매우 생산적이 될 것이다. 만남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물론 당신은 이런 것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만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탁월한 기술을 보인다. 파워팁. 매달 한 명씩 성공한 사람을 새로 사귀어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미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에게서 그가 아는 성공한 사람을 소개받는 식으로 해서 시작해라. 소개를 받으면 곧장 전화해라. 항상 당신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라. 이런 전문가와 사귀는 것만큼 당신은 나날이 발전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없다. 전문가들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다만 성과만이 관심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또 다른 성공한 사람을 사귀면 된다. 전문가 네트워크에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리고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전문가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음악이 연주된다. 성공이 기대되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얼마 전 어느 성공한 건설업자의 파티에 간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에 그때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사업가였고 또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몇몇과 어울려서 있을 때 오래전부터 우리와 잘 알고 지내는 사람 하나가 우리 무리로 다가왔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그는 그 사이 많이 뚱뚱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지상주의자로 만나는 사람마다 비만의 폐해를 역설하던 그가 이렇게 뚱뚱해진 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끊임없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처음엔 그도 여자친구에게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 위주로 건강한 식사를 하자고 누누이 말했지만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 어느 때부턴간 아예 포기를 했노라고 말했다. 그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여자친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의 변명이 계속되자 마침내 한 사람이 그를 심하게 나무라며 말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군. 너는 지금 내 여자친구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니?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음식 맛을 알고 나니 먹는 게 즐겁다 그렇게 말해라. 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말 실망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해준다.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모방해라. 누군가를 모방하려면 먼저 그를 다양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 영역으로 분류해야 한다. 물론 모범을 가까이에 대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당신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모범을 찾아서 분석할 수도 있다. 몸짓이나 말투, 언어 유형, 수사적 표현, 사고 유형, 감정 처리, 지배적 신념, 가치관 등 분석하여 나중에 모방에 적용한다. 모방을 통한 학습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처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몸짓이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그들의 가치나 신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 식사 습관, 숨쉬는 방법까지 따라하게 된다. 자신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려면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변화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모방한다. 단, 당신은 그것을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모방해야 한다. 돈과 관련하여 자신의 모범이 어떤 확신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 사람은 돈과 부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 또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잘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일하는 습관은 어떤지 등을 모두 알아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관찰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올해의 기업가로 뽑혔던 엘라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한다. 보스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 파워팁. 당신이 모방할 수 있는 대상을 최소한 한 명 이상 발견해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경험을 쌓아라. 그리고 가능한 한 다양하게 그 사람을 관찰해라. 관찰 결과를 정확히 기록해라. 그리고 당신의 모델링 전략을 작성해라. 당신의 모범이 인생의 5 영역인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내라. 인생의 각 주요 영역별로 모범을 구하라. 장점 따라하기는 당신이 앞으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실천을 위한 열쇠. 이 책 첫 부분에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보았다. 5장에서 신념에 대해 깊이 생각한 이후 당신은 돈으로부터 독립에 도달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절제와 새로운 습관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생활 태도를 익혔다. 새로운 습관은 당신에게 중요하고도 올바른 일들을 큰 어려움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습관의 핵심은 당신이 교류하는 주변 사람들이다. 멘토, 모험적 인물, 전문가 네트워크, 이 3가지는 당신의 좋은 습관과 절제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도우미들이다. 진정으로 힘있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사람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는 강자이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군자이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자신을 성공의 길로 가도록 채찍질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라.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오직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라.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라. 14번째, 주는 자가 더 많이 갖는다. 부에서 자라나는 민족은 단순한 소유나 무분별한 지출이 아니라 현명한 사용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중에서. 당신은 자신의 돈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가? 뭐니뭐니 해도 결국 우리 삶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과 부자가 되기 위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성공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행복은 이렇게 획득한 것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목표는 성공과 행복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지혜는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결과에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이 벌어들인 돈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의 전기를 잘 관찰해보면 그들이 자신의 부를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달성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며 자신들의 책임을 자각했다. 지금 나는 모든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책임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성공과 행복을 얻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사용할 때도 책임을 깊게 의식하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많이 벌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적게 버는 사람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위대한 강초랑 앤드류 카네기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다. 차고 넘치는 분은 그 소유자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재물이다. 그는 이 재물을 평생 사회의 안녕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적게 소유한 사람들을 진정 도울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 자신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 먼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한다. 씨를 뿌리기 전에 거두어들이려는 일을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옛날에 한 욕심쟁이 농부가 살았다. 그는 새 땅을 일구려 했다. 하지만 그는 새 땅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한 귀퉁이에 앉아서 그 땅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번 가을에 이 땅에서 곡식이 많이 나오면 다음 해에 씨를 많이 사서 뿌려야지.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땅에서 곡식이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해. 물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농부는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다. 농사일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수확하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깨달음을 통해 인류는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이행할 수 있었다. 개인적 발전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통용된다. 사람들은 모두 다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음 수확을 위한 종자를 남겨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돈을 모두 써버릴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저축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전 세계인을 놓고 보면 당신은 부자에 속한다. 전 세계 사람의 3분의 2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과 바꾸려 할 것이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폴레옹 힐은 자기 인생에서 25년이나 되는 세월을 초대형 갑부들의 삶을 연구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돈에 대한 그의 충고를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